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지금 시각은 10시 30분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는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소개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 18분 될 텐데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의 수락 연설을 듣고 계십니다. 감격적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확신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은 바로 미국 국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제가 당선되면 차기 행정부에서 지킬 원칙입니다. 저는 우리 국가의 중심을 다시 잡을 것입니다. 중산층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다시금 미국이 전 세계에 존경받는 국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제 생에 가장 최대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던 비전을 우리 시대의 절대절명의 사명으로 안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아내의 헌신과 사랑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과 딸의 사랑도 지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배우자는 질 바이든은 교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교사분들에게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은 아주 자랑스러운 영부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훌륭한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민자의 딸로서 부통령이 된 역사적 기록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에서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래된 옛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일했던 것들, 수년간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했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더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카멜라와 더그는, 그의 배우자인 더그는 저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순간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빚진 마음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신 분들, 저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선거 유세를 펼쳐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 TV 화면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꽉 차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린다는 그런 데 의미를 두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이 하나로 뭉쳐서 이러한 순간이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흑인계 공동체는 그동안 많은 것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미국을 대표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견해를 다 반영하고 또한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했던 분도
말씀 대변할 것입니다. 이제 서로 상대에게 기회를 주도록 해봅시다. 이제는 거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좀 더 침착하게 상호를 보고 바라보고 상호 간 이야기를 듣고 진보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나의 미국인으로 같이 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 봉사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 우리는 치유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모든 분열과 충돌은 뒤로 하고 단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선거 유세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책무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평성 그리고 과학을 존중하고 희망을 도출하고 우리의 위대함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번영을 더 구가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고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를 기후 위기로부터 구해 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취급될 수 있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치사율을 이렇게 높게 방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손자들이 모든 중요한 순간을 겪고 있고 학교 입학이라든가 생일 축하를 등의 모든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자와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사태를 전환시키고 종식시키기 위한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획하에 만들어질 것이고 그 계획은 과학의 기본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유행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임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한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상호를 너무 비방하는 일은 그만합시다. 이제 그 작업을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민주당의 혹과 공화당 간의 협력을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고 협력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기보다는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미국인으로서 하나의 어떤 책무이기도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 이러한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는 점점 더 점차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꿈이 좌절됐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모두를 위해서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종교와 아이덴티티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항상 굴절 지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 있었고 그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우리 미국 합중국을 만들었던 1800년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1960년대 JFK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20년 전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맞서 싸우고 목적의식을 다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싸움에 많이 지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내부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전 세계가 미국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가장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힘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써 모범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미국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가능성이라는 말로 정의하겠습니다. 바로 가능성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평한 나라,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로 존중의 문화가 유지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또 어느 누구도 뒤처지게 방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항복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러한 미국의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바로 이 나라는 미국이 단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마지막 시기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저의 특히 아들에게 보아에게 중요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미국을 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이 희망인데요. 약 2억 3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렇게 많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 신의 손 안에서 다시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힘을 합치면 서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단합할 수 있고 힘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항상 집을 나갈 때마다 얘기했던 것, 제가 스크랜튼에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신념을 지켜라 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념을 확산해라, 전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신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군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드리고 하는 건가? 여러분 2020년 2020년 11월 8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55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락 연설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표 차이는 조 바이든 279표, 트럼프 214표네요. 270표를 넘어서 승리가 확정된 순간 조 바이든의 수락
연설이 방금 끝났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죠? 손자인 것 같습니다. 대국민 승리 연설을 보고 오셨고요. 지금 현지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카멜라 해리스의 연설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지지자들 환호하는 모습도 연단의 바이든 캠프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워낙 큰 표 차이로 또 오랜 시간 동안 에 걸쳐서 미국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바이든 옆에서 우려했던 상황들도 있었고, 커멀라 해리스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흑인 부통령 커멀라 해리스,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50대 부분이 상당히 야심갑니다.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선거 있는 과정에서 커멀라 양당의 해리스. 두 후보의 분열된 모습들 여러분, 많이 봐왔고, 부통령 커멀라 해리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커멀라 해리스, 자메이카 아버지, 인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부분을 바이든 후보는 강조를 했는데, 야심갑니다. 연설 내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4년간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여러분, 지금 시각은 2020년 11월 8일 일요일 다를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오전 10시 57분 여러분께서는 보셨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의 취임 수락 연설 후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대선 승리와 바이든이 민주당의 바이든이 승리한 날입니다. 2020년 11월 8일 오전 10시 57분을 지나고 있군요. 조 바이든이 수락 연설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단상에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모습. 첫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지금 보도가 해리스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해리스에 주목하고 있죠. 여성의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해리스는 좌파로 알려져 있죠. 좌파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축포가 쏘아지고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 여성은 누군가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손녀인가요? 않겠다, 법적인 소송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비춰왔기 때문에 미국 사회 바이든, BIDN, 바이든. 좀더 지금 미국 시각은 밤인가 봐요. 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늘에 축포, 델라웨어주의 불꽃놀이가 축포가 쏘아지고 있고,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박수하는 미국의 토요일 저녁입니다. 국민이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역사상 최다 득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이제 서로 비방하는 것은 그만하자, 서로의 진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자. 다분히 트럼프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군요. 2020년 11월 8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미국은 저녁 시간인데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의 승리 수락 연설과 연설 후에 환호하는 모습을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조 바이든이 당선이 자유 대한민국의 장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해리스 부통령의 행보를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분이 질 바이든인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오전 조 바이든 수락 연설과 수락 연설 후 축하 행사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자, 해리스입니다. 이 여인이, 이 검은 마스크를 쓴 여인이 해리스,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2020년 11월 8일 조 바이든 후보의 수락 연설과 취임 축하 행사 장면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